헌재 지금 가만두지 않겠어.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당장 시켜. 국제사회가 원하고 있어.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찍은 거야.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자국의 이익에 훨씬 몰두하는 미국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재가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다음 주 지나고 나면 국제사회의 재편과 발을 맞추어 대한민국 상황도 재편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트럼프 2기 국방차관 콜비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터졌습니다. 그의 발언을 보면요. 지금의 한국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경고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헌법재판소에도 던져질 메시지다라고 읽히는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뭔가 메시지를 던지지 않냐,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국이 움직이지 않냐라고 볼멘소리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습니다. 이 엘브리지 콜비 진짜 하버드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짜 하버드 정치판에 굴러다니는 생양아치 하나 있죠. 진짜 하버드 출신이고요. 아마 이준석과 비슷한 시기에 하버드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보통 비슷한 시기에 다녔던 페이스북에 마크 주크버그도 본인이 페이스북에 38번째 가입자다라고 구라치다가 들키고 난 후에는 이 콜비에 대해서는 친구다 이런 말을 안 하네요. 아무튼 진짜 하버드 출신입니다. 매우 똑똑하고요. 이 이준석과 거의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로 지금 현지 시간 4일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차관 후보자가요. 이 한미일 삼각 협력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한국 상황을 심각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지난 6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미일 이 삼각 동맹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고장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엘브리지 콜비가 했던 발언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 콜비가 지난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할 때 주한미군이 필요하겠지만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 주한미군의 성격은 완벽히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한국을 지키는 데 집중을 하는데 그 적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해버렸어요. 원래라면 주한미군이 이제 북한의 남침을 막겠다라는 것이 주였는데 이제는 타겟 설정이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적의 설정. 이게 왜 중요하냐라면요. 이 트럼프 2기의 행정부, 그러니까 국무위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주는 말들입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 참모했던 존 볼튼, 그러니까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요. 주한미군 철수가 실현 가능하다라고 본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 더 이상 그들이 계속 미군에 대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 주한미군에 대한 고마움이 없다. 그리고 자꾸 철거하라, 철수하라라는 북에 지령받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미국의 전술 핵 배치 정도는 논의할 수 있는데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직면한 위험을 고려할 때 북한도 핵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도 핵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이 핵무기를 재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부재가 진짜 뼈아픈 거거든요. 이 핵심 참모들이 적의 설정을 중국으로 하고 이 한국 상황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지금 직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지지율로 이제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일거척결, 그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한 공론화 이런 것으로 이 좌파 진영을 압박한다. 그랬을 때 지금 세팅되는 무게는 완벽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한미 동맹에는 불가피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한 존 볼튼이요. 북한으로부터 직면한 위험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 핵이 필요할 수도 있다까지 언급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강력한 리더가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펼쳐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콜비는 한국과 같은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다 주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세력과 함께 붙어서 더 큰 세력, 그러니까 나 막강한 친구들을 들고 있으면 그 그룹 자체가 막강해지듯 그렇게 한국도 키워가겠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지를 할 것이다 라고 4일에 밝혔고요. 한미동맹 자체는 미국의 이익의 핵심이다. 한미동맹은요, 한국의 경우로 해석하면 생존의 근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물론 지정학적인 위치에 매력적인 한국이다라고 보지만 그 내용 자체를 좀 해석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냉정하게 대하는 트럼프. 그런데 이게 한국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도 저렇게 뭐니 트럼프가 우리에게도 냉정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걱정은 되지만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상황은 완벽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광물 자원이 풍부하죠. 아마 전 세계 한 3위 정도로 광물 자원이 꽉 찼다라는 건데 이게 땅 밑에 있잖아요. 자원이잖아요.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추가적인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어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 상황은 던지면 바로 촥 들어오는 캐시란 말이죠. 한국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오고가 기브 앤 테이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경제 대국, 10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 상황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3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그레이트 어게인 아메리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자, 반도체는요, 전 세계의 어느 나라냐? 한국하고 대만뿐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을 곁에 두려고 하는 거고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넘어가지 않게끔 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죠. 자, 두 번째는 조선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조선업이 그냥 원탑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3군데죠. 한국, 일본, 중국. 자,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은 떨쳐버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상태가요. 이제 항공모함은 미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축함은 생산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오늘자죠. 이 트럼프가 조선업을 다시 미국에 부흥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니? 그러니까 그것을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는 상황이 낫겠냐? 아니면 한국의 조선업을 땡겨와서 내 것으로 취하느냐? 그렇게 봤을 때 머니가 덜 드는 쪽은 한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조선업, 그러니까 그들의 조선업에 이제 오다 주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을 또 곁에 둬야 되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보안 때문에 이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하지 중국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해군 군함을 만들어줘야 되는 한국이 중국과 내통한다라고 하면 중국의 정보가 기술이 탈취당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위험한데 그러니까 한국을 어떤 식으로 중국과 완벽히 거리를 두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냐면 자국의 이익, 미국의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잃었을 때 미국에게는 더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동맹 자체를 완벽히 지켜나갈 때
미국은 득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함께 갔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방위 산업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원탑입니다. 이 방위 산업이. 그래서 우크라이나는요, 그 자체 생산이 없습니다. 총알 하나까지도 밖에서 들여와야 되는 상황. 만일에 미국에서 원조를 끊는다. 지금 인공위성에 대한 원조 끊었습니다. 미국이 인공위성에 대한 정보를 끊는다라는 건 우크라이나에게 깜깜한 밤에 야간 투시경 없이 그냥 총 한 자루 들고 어디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암흑기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자체 생산이 가능하고요. 방위 산업으로는 아시아 최고, 그리고 자체 기술력 보유,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차갑게 대하면서 유럽도 이 트럼프와 약간 거리를 두죠. EU에서는 어떻게 트럼프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안 되겠는데, 부국 강병, 자주 국방 이런 게 지금 안보론을 띄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살짝 거리를 둔다라는 거죠. 애매한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 절대로 못 버리는 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도 일본하고도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반도체, 조선업, 그 다음에 방위산업 때문에라도 한국은 미국의 자산입니다. 기술과 산업 자체가 완벽하고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 입장에서는요, 한국을 자산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요, 이 국방비를 진짜 제때 가장 정직하게 잘 내는 나라를 세 군데로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그러니까 지출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 같은 상황을 자꾸 우리나라 언론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방비를 몇 배 올린다, 몇 배 올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EU 연합이 국방비에 대한 불만을 미국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 GDP 생산에 대비 한 10% 가까이 올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잘 지키는 나라는 폴란드밖에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 GDP 대비 1~2%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택도 안 되는 양이죠. 소련을 상대로 유럽 대륙에 대한 안보를요, 미국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 그래서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국방비를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비에 대해서 제대로 지출하고 있다, 우리는 불만이 없다 라고 얘기한 나라가 세 군데,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들에게 불만은 뭐냐면 정치 상황이 불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성의 회장님이시죠. 이건희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은 인류다. 한국 기업은 인류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사류다. 삼류, 이류도 아니고 사류다. 그러니까 이 국내 정치 상황이 국제사회에서의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되게 아슬아슬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너무 국민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정치 자산이에요. 그 나라에서 한국을 잃는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조금 뭐 점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땅덩거리는 점 수준인데 거의 뭐 팔 하나가 끊겨가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런 게 중국에게 넘어간다. 한중 의원 연맹이 300명 중에 200명 가까이가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도 문제 없어, 군사에도 불만이 없어, 한국은 우리 편일 때 우리는 최강으로 막강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만이요, 친중 의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중국이 지금 대만을 공격하겠다라고 수년 동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 미국도 대만 침공에 대해서 중국과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엄청 돌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만의 국내 상황이 친중의 의원들이 자리 잡아가지고요, 국방비를 삭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드론에 대해서 뭐 기술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죄다 깎고 북한이 쳐들어올 때 아무 문제 없이 만든 문재인처럼 이 한미일의 연합에 대해서, 안보 연합에 대해서 이 위태롭게 하는 거는요, 경제도 아니고 국방도 아니고 오로지 정치다라는 거죠. 콜비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관계, 한미 동맹, 그다음 한미일 안보 연합의 관계에서 이게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트럼프가 이끄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지금 정치 상황이 불안하다.
이거는 다시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상황이 어떤 줄 알아? 이거는 뺏길 수 없는 자유진영의 편이야. 근데 니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라고 하면 자, 하드코어 진성 좌빨이라고 하는 이재명, 친북과 친중을 하는 공산당 그 문재인보다 더 악랄한 공산주의자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그래 니들 마음대로 인용한다? 나라 박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라고 미국이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한 언급 안 합니다. 참모진들에게 그리고 신뢰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서포트와 언급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헌재 지금 가만두지 않겠어.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당장 시켜. 국제사회가 원하고 있어.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찍은 거야. 야 돌려보내. 이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